혹시 내년에는 생계급여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생계급여는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책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은 그 인상폭과 제도 개선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몇만 원 오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선정 기준이 오르고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수급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곧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생계급여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최소한이라 함은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식비, 의복비, 주거비, 연료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 성격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원 정도에서 256만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약 609만원에서 64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평균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곧 최저 보장 수준도 함께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약 76만원이었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내년에는 82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4인 가구는 올해 195만원 정도에서 208만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선정 기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월 소득이 80만원 정도라서 올해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76만원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쉽게 탈락했지만 내년에는 기준이 82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수급 자격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처럼 단 몇만 원의 차이로 탈락하던 분들이 내년에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가구가 생활의 기본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수급 자격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의 변화는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 개선은 단순히 기준액 인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청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가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공제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는 목적이지만 부모 세대, 즉 노년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청년 자녀의 소득 공제가 늘어나면 부모의 소득인 정액 산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부모 세대의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으로 환산되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승합차, 화물차, 다자녀, 가구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면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기 위해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과거에는 재산으로 크게 평가되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평가 방식이 완화되어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얻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만 있어도 본인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주던 것이 내년에는 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노년층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 정액을 뺀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선정 기준이 82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인 정액이 20만 원이라면 그 차액인 62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또 4인 가구의 선정 기준이 208만 원이고 소득인 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08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계산법을 통해 본인의 수급액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재산 환산액이나 각종 공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역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 전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신청 후에는 공무원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됩니다.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이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가구원의 변동이나 재산의 변화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에 환수 조치가 내려지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 생계급여 제도 변화가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몇만 원의 지원이라도 삶의 안정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식비와 공공요금을 충당할 수 있고 그만큼 의료비나 주거비를 걱정할 여유가 생깁니다. 주변에서 보면 수급을 신청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다른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주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됩니다. 노년층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생활 보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생활이 빠듯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년 기준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급 여부를 넘어 의료, 주거, 에너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년은 제도의 개선이 실제 생활 속 혜택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며 여러분께도 그 기회가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